1번 문제부터 하면 출발합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 써있기를 문제를 보면은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써있어.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6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6이었기 때문에 쓰기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6n-5, 그지? 얘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6이면서 공차는 n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공차가 6이면서 첫째 항은 1이었다. 근데 수열 bn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bn도 하나 만들어 보자고. bn은 an에다가 an 더하기를 더한 거에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1로 만약에 묶어 놓는다고 치면 an은 6n-5고 an 더하기는 6n 플러스 1이겠지, 그지? 요렇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12n을 3으로 나눠서 4n에다가 마이너스 4를 역시나 3으로 나눠주면 요게 bn이 되는 거지. 그냥 수열을 만들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리미트에다가 an분의 bn인데 an은 6n-5고 bn은 4n-3분의 4였다 해서 n의 개수만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 거지. 답을 3분의 2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는 문제에 써있기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그러면 뭐 자주 보는 거니까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루트 n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라고 일단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극한값을 따질 거니까 리미트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어떻게 써야 돼?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리미트에 알파 베타는 여기 분모에 밑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n 빼기 4분의 3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뭐 이건 뭐 어렵지도 않아. n의 개수끼리 루트 n의 개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뭐 답은 그냥 나올 테니까 별반 어려운 내용이 없다. 자, 3번 문제야. 문제를 보면은 이 주어진 함수 fx 있지. 우리 이제 자주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n승을 포함하는 극한. 그러면 뭐 해준다? 범위를 나누어서 푼다 이거야. 여기 중요한 거는 4분의 x제곱이 공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4분의 x제곱의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잡고 그 다음에 4분의 x제곱이 기본 범위로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야. 그 다음에 4분의 x제곱이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거나인데 사실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 사실은. 자, 얘는 양수만 가능하니까 그냥 제껴놓고 또 하나는 얘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자면 4분의 x제곱이 1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사실 당연하잖아. 제곱이니까. 그러면 4분의 x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는 x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속한다는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4분의 x제곱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2보다 크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x제곱이 4가 되니까 x가 2가 되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로 나눠놓고 일단 시작을 하겠다 이거야. 주어진 함수를 보면은 4분의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n승을 포함하는 식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x만 남게 되고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요 둘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둘이 나눠서 2분의 4분의 x제곱이 하나 남지. 그러니까 8분의 x제곱이 된다. x가 2가 되면 x에다 2를 집어넣고 보면 3분의 3이 돼서 1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역시나 3분의 얘는 1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일단 범위에 따른 그래프를 확인하는 거는 항상 잊지 않고 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는
fk가 k보다 작다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fx 그래프가 x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옳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자 기준선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이 범위는 x. 자, x를 그릴 거야. 이렇게 양 끝에 구멍 뚫어 놓고 요 자리가 2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바깥 범위는 8분의 x제곱인데 8분의 x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지, 그지? 2차 함수 그래프가 x가 2일 때는 여기 2분의 1을 지나면서 안쪽은 그리지 말고 바깥쪽만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지. 양 끝에 2분의 1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그릴 거라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x가 2일 때는 1을 지나갈 거고 이 자리는 현재 2분의 1이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난대 여기. 자, 요렇게 fx 그래프가 이와 같이 생겼다. 그래 놓고 fx가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럼 여기에다 선을 하나 그려놓고 보자면 여기에 y는 x를 쭉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 선,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선 아래쪽에 있는 fx와 만나는 혹은 fx가 x보다 작은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림상으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당연히 된다 이거야. k라고 쓰자 우리. k가 여기서 말하는 k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이 자리가 현재 2인데 2에서도 되고 있어. 왜냐면 이 직선 아래쪽이다. 아래쪽. 그러니까 k가 2일 때도 되지. 그럼 여기 만나는 자리가 얼마냐면 얘랑 x가 만나는 자리를 구해보면 8에서 만나고 있거든. 8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와 8 사이가 다 된다는 거야. 8까지 되지. 8까지. 요게 k값의 범위라는 거야. k값의 범위. 자, 그래프를 통해서 k값의 범위를 확인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전에 x의 범위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풀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자, 4번 문제. 자, 문제를 보면은 정삼각형의 높이를 AN이라고 했고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2분의 1인 나 조건에 보니까 이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이것만 알면 이제 다 된 거지, 그지?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수열 AN은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어떤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삼각형의 높이가 AN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는데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야. 원래가 한 변의 제곱.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이 그림에서 높이가 AN이면 정삼각형은 한 각이 60도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요 길이가 얼마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AN이야. 그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면 밑변 전체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 길이의 2배니까 루트 3AN의 2배에다가 높이는 AN이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삼각형이 한 각을 60도로 잡고 높이는 AN, 밑변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AN인데 밑변 전체가 루트 3분의 AN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해서 정리를 해보면 루트 3분의 AN의 제곱이다 라고 넓이를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N이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SN만 다시 한번 정리해봐. 루트 3분의 1에다가 AN 자리에다가 AN을 제곱할 거니까 4분의 1에
n-1승 이거를 넓이 SN이라고 하고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 루트 3분의 1에 4분의 1의 n-1승이다.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에 따라서 첫째 항은 루트 3분의 1이고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1-4분의 1분의 첫째 항 루트 3분의 1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분모 분자에다 그냥 정리만 좀 해줄까? 분모 분자에다 일단 4를 곱해주면 3분의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3루트 3분의 4가 될 건데 루트 3 유리화를 하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냥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갔어.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잘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거 말이야. 이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처럼 푸는 게 문제라고. 암기. 사실 암기하는 것도 맞지. 근데 정확하게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면, NAN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그러면 NAN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배의 NAN 있지? 이거의 2배잖아. ENAN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지? 그럼 BN은 어떻게 가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무한대. 일단은 리미트 BN은 무한대로 갈 것이다. 왜냐면 ENAN이 무한대로 가니까 BN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6으로 수렴했다라는 말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지. 얘를 만약에 리미트에 NAN으로 얘를 만약에 묶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NAN으로 묶으면 NAN분의 BN은 6으로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라고. 사실 묶어도 되는 거냐야. 묶는 것이 가능한 거냐. 자, 이렇게 내가 NAN으로 묶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나 다항식의 전개식에서는 묶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극한에 따른 어떤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묶어도 되는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걸린다 이거야. 일단 묶어봤는데 NAN은 무한대로 발산해. 이게 무한대로 가? 얘가. 그러면 얘 있지, 얘.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야지. 무한대 곱하기 0이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한다가 아니야. 무한대 곱하기 0은 수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으로 반드시 가야만 돼. 해서 리미트에 E-NAN분의 BN이 0으로 간다는 말을 NAN분의 BN은 2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다는 거야. 수렴하는 수열이 있어야만 수렴하는 것이 존재해야 얘를 풀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NAN분의 BN이, 이거 6n처럼 보이네. BN이 2로 수렴했기 때문에 얘를 분모분자를 양변을 다 NAN으로 나눠버린다 이거야. 자, NAN으로 나누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분모분자를 NAN으로 나눴어. 얘는 되지, 그지? 근데 얘가 2로 수렴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서 3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고 결과는 5분의 마이너스 3이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은 되지, 그지? 근데 참고로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NAN이 발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ENAN도 발산한다 이거 발산. 그러면 BN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ENAN이 있고 BN이 있어. 이건 참고사항이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만 쓰는 거라고. 둘의 차이가 6에 가까워지는데 편의상 얘가 1이면 얘가 7이고 얘가 2면 얘가 8이야. 얘가 3이면 얘가 9고 얘가 4면 얘가 10이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걸 이해하라고. 둘의 차이가 6으로 간다. 둘의 차이가 6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n으로 갈 때 얘가 n 더하기 6으로 갈 테니 둘의 비율이 요 둘의 비율은 거의 1에 가깝지 않냐 이거야. 비율은 1에 가깝다. bn분의 ENAN은 비율이 1에 가깝다. 이해됐지?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BN과 AN은 1에 가까운 비율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혹시나 말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얘가 묶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왜 묶어도 되는지, 혹시라도 묶으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은 할 거고, 여기에 관련된 요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편의상 그냥 이렇게 넘겨서 푸는 과정도 물론 답을 맞추는 데에는 문제는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도 그렇게 풀고 있겠지만, 그지? 자, 6번 문제에서 문제를 보면은 SN이 일단은 나와 있는데 이 SN이 AN의 합이었다. 그지? 그러면 SN을 가지고 SN-를 일단 구해볼까? 우리 하던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더하기에 4n-4인데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나와? AN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남냐면 6n에다가 더하기 1 요렇게 남았겠네. 자, 일반항의 얘는 이렇게 일단은 구했는데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bn분의 an 자리에다가 6n 더하기를 집어넣어서 4가 되었다. 자, 6번 문제 뭐 별로 어렵진 않아.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 근데 얘는 분자가 3n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 2로 나눠 놓고 생각하면 bn분의 3n 더하기 2분의 1이 2가 되겠지. 자, 얘를 어떻게 했다고 내가 2로 양변을 나눴다. 그럼 bn이 어떤 수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n분의 3n 플러스 2분의 1이 2로 수렴했다면 bn분의 3n 더하기 2도 당연히 2로 수렴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답은 나왔어. 근데 뭐 늘 하는 말이야. 그지? 늘 하는 말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문제를 만약에 정리한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야. 얘가 나와 있고 얘를 구하래. 우리가 지금 편의상 얘를 2로 나눈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얘가 나와 있는데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리미트 얘 bn분의 3n 플러스 1을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리미트 bn분의 여기 나와 있는 6n 더하기 1로 먼저 여기를 쓰고 6n 더하기 1로 다시 나눈 뒤에 3n 플러스 2가 옆으로 빠지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자, 똑같은 식이야. 6n 더하기 1로 나누고 곱하고 한 거라고. 그러면 얘는 4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니 당연히 극한값은 2가 될 것이다. 자,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원래는 옳지. 그치? 자, 7번 문제. 이 7번 문제는 완벽하게 개념에 관한 문제야. 개념. 무한급수의 개념. 무한급수란 뭐였지? 리미트 SN이다 이랬어. 리미트 SN. 무한급수는 리미트 SN이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0이었다. 이게 두 번째야.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끝나. 다 나온 거라고. 계산도 필요 없는 문제야. 그냥 이 두 개. 무한급수라는 것은 리미트 SN을 뜻하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SN을 보자마자 SN 빼기를 쓰고 리밋 무슨 뭐 AN을 구한다 어쩐다. 틀리진 않겠지만 다 헛짓거리라고. 자,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 자, 이렇게 그지? 얘를 무한급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얘는 무한급수고 리미트 AN은 0이고 그지? 리미트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3은 1이라고. 이게 답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지? 이 두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이 두 가지. 무한급수에서.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그림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 보여. 그지? 보기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그림은 그림을 아무래도 약간 크게 그리는 게 보기가 좀 편하겠지. 그지?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3루트 3인 어떤 직각 삼각형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그지? 이걸 봐봐. 길이를 봐봐. 1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6이 되고 이 각은 몇 도? 60도다. 자, 길이 보면서 천천히.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반원을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자, 반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 접하는 요 자리에서 삼각형이 하나 또 그려져 있어. 요게 다시 직각 삼각형이야. 문제는 이거라고. 자,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대 3루트 3대 6이었는데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원 안에 있는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이어야 되겠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닮은 비를 찾을 때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두 번째 등장하게 되는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만 알면 문제는 다 끝난다.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별다른 말은 없어. 그지? 왜냐면 그냥 그림을 통해서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점이 접하는 점이라는 거야. 접하는 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만 알면 돼. 접점은 반드시 중심과 직각이라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요게 포인트야. 원과 직선을 다룰 때 접하는 점은 반드시 중심과 직각이다. 접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과 직각이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릴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R이라고 할 때, 편의상 R이라고 할 때야. 이 나머지 길이는 3루트 3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는 거지. 닮았다. 3루트 3 마이너스 r 대 r은 천천히 써볼까? 자, 이렇게 3루트 3 마이너스 r 대 r은 이 각이 60도야. 그지? 6대 3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2대 1이라고.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 이 각이 당연히 30도니까. 그래서 이 r이 3루트 3 마이너스 r이고 결과적으로 r은 루트 3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r은 이 안에 들어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한 건데 지금부터는 뭘 구해야 돼? 공비를 구해야지. 공비는 바깥에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6이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원의 지름이 빗변이지. 원의 지름은 2r이잖아. 2r. 이거를 공비로 해서 3분의 r 이게 공비가 되고 닮은 비 첫째 항분의 둘째 항 첫째 항분의 둘째 항 빗변 대 빗변 그지? 첫째 항분의 첫째 항분의 둘째 항 그리고 문제는 넓이니까 제곱을 해서 공비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공비가 된다. 공비 찾는 방법 잘 봐야 돼. 그지? 그 다음은 첫째 항분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공비는 찾았잖아. 첫째 항이 뭐지? 그림에 보이는 이 빗금친 넓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에서 파이 r 제곱의 반원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30도니까 이걸 쓰지 말까? 자, 이렇게 쓸까? 그냥 여기에 보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r을 구했잖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요각이 현재 120도예요. 그래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한번 더 설명해 볼게. 그냥 자,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120. 그냥 요거는 추가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 그냥 반원의 넓이에서 뭘 빼고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 뺐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120. 근데 이 넓이랑 사실 같지. 왜냐면 밑변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 그래서 이것의 2배 하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반원의 넓이에서 저 삼각형 넓이 2개를 빼주면 첫째 항인데 계산 안 할게. 1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라는 거. 그지? 자, 8번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알았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